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약 200에서 23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더리움 수준의 생태계를 XRP가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더리움 2.0 사업 확장을 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XRP의 가격은 만 원 수준의 가격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명확히 계산이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현재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참 잘 확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리플랩스가 셀시우스의 부실 자산 매입에 대해서 고려 중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셀시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쇼크 이후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맡기기 위해서는 32개의 이더리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32개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더욱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개가 없는 이더리움의 투자자분들을 모아서 2.0 스테이킹을 대신해주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제 ST 이더라는 것을 채권 형식으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한 개는 ST 이더 한 개의 패깅이 맞춰져야 하는데, 루나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킹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려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셀시우스로 몰려가 흔히 뱅크런, 코일런을 당해 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 리플사의 경우는 부실 자산에 대한 매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플 XRP의 개발사 리플랩스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자산 인수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미디어는 리플사가 셀시우스 자산 인수에 따른 손익을 따져보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었는데, 리플 측은 구체적으로 셀시우스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 합병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리플사보다 더욱 먼저 움직임에 나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인데요. 지난 2022년 6월 27일 당시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셀시우스 파산에 맞춰서 인수를 위해 20억 달러, 하나 약 2조 6천억 원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셀시우스라는 망해가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것일까요? 부실 채권, 부실 자산을 얻으면 무슨 장점이 있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일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소득세 등의 세금이 없습니다. 이제 매입을 통해 투자 소득이 발생 시에 자본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때 양도소득세 또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부실 자산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데, 거의 90%에 가까운 대출이 가능하며 잘만 움직인다면 100%에 가까운 대출 또한 가능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셀시우스를 통해 이제 신랄 같은 희망으로 이더리움 2.0 사업 진출을 통해 살려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리플사의 사업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는 것인데요. 현재 리플사의 기업 가치는 150억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로 바꿨을 때 약 19조 원이며 셀시우스의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골드만삭스가 준비했던 20억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인수를 한다 해도 16조 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남게 됩니다. 만약에 리플사가 실제로 20억 달러로 부실 자산을 매입하게 된다면 여기서 부실 자산 매입 이유 두 번째에 있는 이유로 20억 달러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고 그 금액으로 사업 확장에 힘을 쓰며 인수한 셀시우스를 통해 이더리움 2.0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리플사 측면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 되겠죠. 특히나 많은 XRP 투자자들의 경우는 기억 속에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의 존재입니다.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의 경우는 지난 7월
11월 14일 이미 메인넷 출시는 완료가 되었으며 완전한 크로스체인 구현이 목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크로스체인이라는 뜻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호환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포함된 자산에는 현재 이더리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플레어 네트워크 자체가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 그리고 비잔틴 동의 기반의 합의를 이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이에 추후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 이더리움이 추가된다면 이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XRP를 통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 손쉽게 참여 가능한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소식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현재 기대하고 계시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9월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2020년 12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에 관련한 스냅샷이 이루어지면서 XRP 가격 상승에 많은 관심이 몰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매월 미뤄지면서 9월에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지난 7월 플레어 네트워크의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왔지만 아쉽게도 스파크 토큰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에게 주는 효용성은 막대하다는 것인데 플레어 네트워크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다만 플레어 네트워크가 이더리움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확장성이 더 높은 생태계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정도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는 다른 블록체인의 코인을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스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는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 스파크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F 자산을 받을 수도 있고 F 자산을 스테이킹해서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코인이 F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F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다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코인을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도록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미 코인 생태계에는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고 또 여기서 제각각 발행한 코인들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각 코인은 발행한 네트워크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더리움은 리플 메인넷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으며 리플 또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사용도 불가능하죠. 특히나 암호화폐 오입금 시 되찾을 수 없다는 리스크를 지게 되는데요. 이를 조금 더 쉽게 말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에서 개발된 앱이 아이폰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현재까지 밝혀진 F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XRP,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스텔라 등이 F 자산에 포함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외 몇 가지 코인이 추가로 F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 스냅샷을 통해 스파크 토큰을 받기로 XRP 홀더들은 스파크 토큰을 홀딩함으로써 투자자들이 F 자산으로 코인을 바꿀 때 스파크 토큰을 담보로 제공을 해주며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러한 수수료의 혜택을 대부분 채굴자들이 가져갔었는데 플레어 네트워크는 스파크 토큰의 홀더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같은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이루는 방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스파크 토큰을 들고 있는 홀더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홀더들은 수수료나 이자 등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더리움과 트론에 몰려 있었던 디앱도 생성될 예정이죠.
이제 활용도가 높아진 탓에 50개가 넘는 거래소들은 이제 스파크 토큰의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조차도 안 한 토큰이 이런 주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해 보였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이더리움을 위협하겠다라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것만 해도 생각이 나는 게 뭐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엘론드, 테조스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킬러는커녕 설령 이제 본인들이 킬이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플레어 네트워크가 그러한 일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유통량, 공급량은 1.15억 개인데 XRP의 물량이 이더리움의 물량보다 약 400배 정도가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약 200에서 23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더리움 수준의 생태계를 XRP가 플레어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도 XRP의 가격은 만원 수준의 가격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부터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죠.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XRP의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